인구 감소가 불러올 세 가지 파도에 대비하라. 30년 후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인구 감소의 파도에서 돈 벌 기회를 엿보자.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에서부터 각종 사회 제도, 사람들이 생활 양식까지 모두 바꿔놓고 있는 이 트렌드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이제는 출생률 감소를 넘어 인구 감소까지 염려해야 할 상황인데요. 오늘은 머니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통해 인구 감소가 불러올 세 가지 파도가 무엇인지, 이 인구 감소의 파도에서 어떤 기회를 엿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년이 연장된다. 이 책은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불러올 첫 번째 파도는 바로 정년 연장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후정, 5, 6도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50세를 넘겨서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던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라는 피치 못할 현상 때문에 180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한국 사회를 떠받쳐온 모든 재반 구조는 세대 부조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붕괴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정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한국 사회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젊은 노동력이 많이 공급되면서 피부양 인구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러한 구조를 세대 부조형이라고 부릅니다. 조세, 복지, 산업 정책도 아래에서 위를 떠받쳐주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모인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모가 분자보다 작아졌는데 기존의 부담을 다 짊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역삼각형 구조의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법은 역삼각형을 다시 삼각형으로 만드는 것이고, 분모를 늘릴 수 없는 상태에서는 분자를 줄여야 합니다. 즉, 앞으로는 세금은 더 내고 복지 혜택은 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윗세대가 돈을 더 벌게 함으로써 연금을 받는 기간을 줄이는 것, 즉 정년 연장입니다. 이미 공적연금 지급 시기는 60세에서 조금씩 뒤로 밀려서 2033년부터는 65세로 완전히 재편됩니다. 그나마 65세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정부가 현재 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아마도 연금 지급 연령은 최소 67세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에 은퇴한다면 최소 5년, 길면 10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되면 청년 취업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서구 사회를 보면 모든 나라가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춤으로써 연금 제도의 파산을 피했습니다. 한국이 예외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가 불러올 두 번째 파도는 증세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가 임박할수록 증세는 필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부러워해온 유럽 국가들을 보면 세금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세만 높은 것이 아니라 부가세도 높아서 물건값도 비싸고 특히 노동력이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라는 인식과는 달리 보통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은 여유가 없습니다. 외식도 거의 못하고 어떻게 보면 궁상스러울 정도로 물건을 아끼면서 삽니다. 임금이 높아도 물가도 그만큼 높은 데다가 세금이 많아서
모으고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세율을 높이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고통스러운 변화는 늘 보수 정부 하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진보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보수 정부는 긴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증세는 조세 저항이 적은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간접세에서 시작해서 소득세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간접세라면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데요. 한국은 소득세에 비해 부가세가 낮은 나라입니다. 소득세에 손을 대려면 당장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간접세를 먼저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세에 이어 소득세를 개편하더라도 최고 세율을 올리거나 신설하기보다는 중간 세율 구간을 건드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이미 OECD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죠. 외국에서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최고 세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기가 비교적 수월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하위 구간과 중간 구간의 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위 세율과 중간 세율이 낮으면 고소득층도 조금은 이익을 봅니다. 저소득층만큼은 아니지만요. 복지국가로 알려진 나라들은 최고 세율은 오히려 한국보다 낮고 최저 세율은 무려 20%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료, 즉 준조세도 인상될 것입니다. 5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 역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가 불러올 세 번째 파도는 바로 이민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가 자연 감소하더라도 해외 유입 덕분에 총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 최대 원인 중 하나도 최저임금을 비롯한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한국의 기간 산업을 유지하려면 해외 노동력의 유입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머니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통해 인구 감소가 불러올 세 가지 파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